자, 2014년 3월에 A의 41번부터 43번까지입니다. 자, 이 정도면 지문이 굉장히 짧고 문제도 짧고 금방 풀어버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은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고전 시간은 하나만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일 고전 시간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1등이 가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등이 뭐라 해서 연시조가 그 다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시조를 낸다고 했을 때에는 연시조는 작품이 짧기 때문에 연시조 말고 다른 것하고 섞어서 얘처럼 내놓을 수가 있겠죠. 가사 작품도 길지만 그 긴 가사를 전체를 다 묻기가 거시기 하니까 그 가사는 일부분하고 이렇게 다른 시조나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내는 문제들이 흔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사는 기본적인 가사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정철의 작품 3개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 사이트 채널에 들어와서 정리하시면 돼요. 관동별곡 총 몇 강? 6강. 길어야 한 강당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알겠어?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딸 고생했네 하고 밥 탁탁탁탁탁 뭐 하고 있을 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밥 나오기 전에 한 편 볼 수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뭔가 고민이 많아. 요즘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럼 딱 핸드폰을 딱 보면 돼. 바로 잠이 온다고. 내 얼굴을 보면. 알겠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틈날 때마다 보셔서 반복하셔서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항상 뭐라고 해서 문제풀이의 대원칙 2가지 이상의 대상을 판단할 때 먼저 한 놈부터 팬다. 즉 가든 나든 먼저 하나를 보고 가를 먼저 봤으면 가 가지고 샥샥샥 지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운다.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서 다른 선택지를 봐라. 왜냐하면 가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나 가지고 해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쓰면 안 돼. 우리가 항상 국어에서 시간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읽는 속도는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수능장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거니까 어차피 읽는 것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에서 뭔가 헷갈린 걸 만난 거야. 그 문제에서 헷갈린 걸 만났을 때 누가 현명하게 빠르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우리 뭐 한다? 패스.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놈만 패. 먼저 가에 대한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 해결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물었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가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이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별로 대단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1번 시선 이동이라는 것. 그러면 이걸 먼저 밑줄을 긋고 체크를 하고 내가 이 작품을 읽으면, 가작품을 읽으면서 시선 이동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미리 뭐가 결정되어 있어야 돼.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작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시선 이동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사물이에요. 사물이 순차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순차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때 시선 이동이 당연히 가능하죠. 알겠어? 자, 노랗게 익은 논길을 지나 소쪽새 울고 어쩌고 저쩌고 소나무 밭으로 다가서니 뭐 이러면서, 그렇지? 이제 여름꽃이 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지금 몇 가지 자연물들이 나오고 있지. 혹은 별하는 건 인공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무슨 사물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선의 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란 당연히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들이 열거되지 않으면 시선 이동은 나올 수 없다. 요거 먼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꾸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면 뭘 체크하는 거야? 대꾸가 있고 그 대꾸를 통해 리듬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 신경 쓰지 않죠. 리듬감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 대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리듬감은 만들어지니까.
대꾸가 있다는 건 리듬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 그럼 우린 대꾸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꾸는 또 뭐냐? 이게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대꾸는 수능에 나올 땐 어떤 말로 많이 나온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죠. 통사 구조의 반복. 자, 여기서 일단은 요 반복이라는 말 때문에 리듬감은 그냥 생기는 거야. 운율, 음악성, 리듬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어떤 요소든 반복시키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꾸 자체의 정의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야. 반복이니까 리듬감은 그냥 있는 거. 캐치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통사구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통사구조를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문장구조예요. 그냥 통사라는 게 그냥 문장이거든. 문장 혹은 문법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문장구조. 자, 그러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구조의 반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얘는 자, 내가 뭐 주의하라 그랬어? 짝을 이룬다 그랬어. 짝을 이룬다. 세토 짝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어요. 짝을 이룬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건 좀 이따 보자. 어쨌거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로 들은 거, 아버지는 방에서 TV 보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하신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아버지 방에서 TV 보실 때 어머니 부엌에서 요리하신다. 이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한 하나의 세트가 잘 이루어지고 공간 세트, 행위 세트 이런 식으로 대꾸는 뭘 이루어야 된다고? 짝을 이룬다. 세토. 이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꾸 찾는 거.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선택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빠르게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작품 놓고 또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하면 밑줄 짝짝짝짝짝 꺼놓고 걔네들 하나하나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한다 그랬어요. 이미지 형상화. 자, 여기서 우리 또 요 말, 자, 기본적인 이야기죠. 자, 무슨 얘기냐? 비유라는 건 뭐라 그랬어? 원관념이 있고 그 원관념을 대신하는 보조관념이 등장하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죠? 원관념을 대신하는 보조관념이 등장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관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거라고 그랬어. 추상적인 것. 예를 들어 사랑 같은 것. 오케이. 보조관념 뭐라 그랬어? 구체적인 것. 즉 추상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인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비유, 보조관념으로 대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근데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내가 뭐라 했을까? 나는 말했는데 까먹었겠지. 그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가장 큰 차이점. 오감으로 인지가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죠. 즉 오감,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내가 다 했나? 5가지. 오케이? 그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게 추상적인 것이고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야지. 자, 그래서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이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이란 추상적인 것, 즉 사랑은 맛보고 형태를 눈으로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런데 사랑이란 어느 날 내게 다가온 한 척의 배와 같다. 이런 시 EBS 수능 특강에 비슷한 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치? 이미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3번 이상 읽어주라 그랬잖아. 그치? 부두에 서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밧줄이 툭 와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딱 잡았지. 밧줄 잡았는데 저기 배가 묶여있으니까 이거 낯당기라는 건가? 그래서 쑥 땡기잖아. 그럼 배가 뭐야? 쑥 다가오지.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밧줄이 등지에서 툭 와가지고 나는 그 밧줄을 부두에다 묶었다 하더니 뭐라 그래? 이게 사랑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겠어? 사랑이라는 것은 계획하에 어떻게 주식 주고 잘났는데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계획하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랑을 이뤄가는 게 아니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그렇게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등 뒤에서 툭 오른 밧줄과 같은 거야. 당겨봤더니 배 한 척이고 묶어놓게 된다. 뭐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내 사랑은 갑자기 나타난 배 한 척과 같다 얘기했을 때 이 배는 당연히 뭐야? 시각적인 존재가 돼버렸잖아. 이에 대해서 당긴이 슬슬슬슬 미끄러져 오고 그 주변에 노을이 있고 뭐가 있고 주변에 구름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무슨 말이겠어? 그런 게 다 시각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유란 건 뭐다? 시인이 추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어들을 선택한다. 그리하여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 비유를 통해 이미지 형상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유는 당연히 이미지 형상화는 그냥 나오는 거지. 지금 보니까.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걸 인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비유니까.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된다. 마치 대꾸 리듬감 필요 없듯이 이것도 필요 없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유도 필요 없어. 뭔 소리야. 신대, 현대시인데 특히 현대시에서 비유가 없는 시는 없어. 무슨 말 알겠어? 현대 시인이 비유가 단 한 개도 없는 시를 쓸 가능성 제로. 뭔 말 알겠지? 무조건 시각적인 것은 적어도 한두 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전 시가에서는 비유가 없을 수도 있죠. 가실이 있고 난로는 어찌 살라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붙잡을 일이지만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서럽게 보내니 갔다가 바로 오세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야. 뭔 말이겠어? 그런 작품이 아니면 대부분 비유는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현대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이거 있다. 근데 얘는 고전이니까 혹시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대꾸 짝을 확인한다. 비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확인한다. 뒤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선택지는 역설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역설적.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역설적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역설적이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역설적 한 다음에 세트가 반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어쨌거나 뭐 하기 위한 거야? 뭔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얘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여기서 정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확인해야 되지.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근데 얘는 슬프지 않은데 이건 가능하겠지만 오케이. 그냥 정서를 강조했다 그러면 여기도 확인할 필요 없음. 역설이 있는지 반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여긴 역설. 역설을 확인할 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역설은 개소리다. 개소리가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 뭐라고 했어? 표현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표현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이해되죠?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건 뭐야? 찬란한 슬픔에 맨날 나오는 거 있지?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왜 개소리인데? 야, 봄이라는 대상물이 있는데 봄이란 대상물에 대해서 슬프다고 수식을 했죠. 그럼 슬픔이라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 그렇지? 찬란한 긍정이잖아. 근데 이것도 열수식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뭔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 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지. 개소리예요. 이런 거 역설. 오케이. 강조를 위해서 쓰이지만 역설적 표현은 주로 그것 외에도 사물의 본질, 무엇인가 그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이다. 사물의 본질. 즉, 봄이라는 것은 꽃이 피기 때문에 찬란하지만 또 그 봄이란 계절에 꽃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봄이란 대상을 놓고 보면 찬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슬플 수밖에 없는 계절이거든. 본질을 드러낸 거.
내 말 이해됐어?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응. 자, 또 다른 표현 뭐, 돛 닦는 스님이 머릿결을 날리며 서 있다. 역설이지. 그래서 뭔 소리요? 스님이 머릿결을 어떻게 날려? 이렇게 되잖아. 뭐만 알겠어? 이런 거 개소리. 하나 읽고 뭐야? 그러면 역설이야. 오케이. 자, 반어는 내가 뭐로 기억하라고 했어? 반어는 뭐로 기억하라고 했어? 반어는 반어니까 반대로 말하기. 자, 반대로 말한 것에는 절대로 그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역설 찾는 것보다 반어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무슨 말 알겠어? 야, 너희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해. 내가 만난 아이들 중에 너희들이 최고야. 이런 적극적인 아이들을 봤나? 한번 가르쳐주면 절대 잊지 않아. 너희들은 대단한 아이들이야. 내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 새끼 진짜야. 거짓말이야 저거. 아닐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 이게 바로 뭐야? 반어. 그 말 자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숙제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항상 멀뚱멀뚱 쳐다만 봤는데 적극적이라니. 아, 우리를 지금 놀리고 있구나. 잘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반어야. 알겠어? 반대로 말하기. 성적이 개떡인데 아버지가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이 최고야. 아, 수학 40점. 대단해. 나가 놀아. 그랬을 때 우린 뭐야? 내가 잘했나 보다가 아니라 불안해지는 거. 오케이? 그러면 강조의 용법. 됐지? 그 반대로 말하기. 자, 근데 여기선 그거 아니고 어쨌거나 역설적 찾는 거야. 개소리 찾기. 자, 그 다음에. 근데 역설적인 시어는 현대 시에는 꽤 많이 나와요. 현대 시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고전은 잘 안 나와요. 즉 역설법이라는 것 자체가 고전 작품의 시가를 쓰는 시대에는 아직 다양하게 막 쓰이던 시대는 아니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의성, 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자,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뭐 했다고? 다채롭게 생동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 필요 없지. 무조건 얘는 생동감이라 그랬잖아. 왜 그런고 하니 의성어의 성은 소리를 흉내낸다는 얘기고 의태어의 태는 모습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거니까 얘는 태생 자체가 청각적인 것이고 얘는 태생 자체가 시각적인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야? 좀 더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었지. 이런 오감으로 인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생동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얘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는 우리 뭐라 그랬어? 음성 상징어라고 기억하죠.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었냐면 시를 읽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냐면 보기의 핵심을 잡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찾는 과정이 시읽기인디 일단 서술어. 오케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특히 추상적인, 시는 구체적이라고 했지만 추상적인 걸 더 주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해서 쭈쭈쭈쭈쭈 읽어나가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읽는데 그렇게 읽는데 우리가 그렇게 읽어오고 있는데 체크해야 될 것은 시간, 공간, 음성상징어라고 그랬지. 왜? 시험으로 잘 나오니까.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시선이동, 사물,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 잘 나오고 또 음성상징어를 썼니 안 썼니 이거 잘 나오니까 아예 우리는 현대시든 고전시든 시작품을 읽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음성상징어 있는지 체크하면서 읽기, 시간과 공간을 체크하면서 읽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건 뭐 내가 읽을 때마다 같이 해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시선이동, 대꾸, 비유, 역설, 음성상징어 이 5가지를 딱딱딱 체크하고 작품으로 싹 들어가도 된다. 이랬지. 읽다가 하나 나오면 싹싹싹 지우다가 남는 것 답. 이건 없는데 답. 얘는 지금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역설이 답일 확률이 거의 높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왜 그런지 내가 설명했고. 돼버렸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습니다만 요건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묻는 게 거기서 거긴데 뭘 그걸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간대요? 그냥 작품을 읽다 보면 따다닥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개 방식이구만. 서술상의 특징이구만.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구만. 넘어가야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문제에 있는 보기는 꼭 읽어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기는 꼭 읽어주라. 왜냐면 여기에는 일반적인 보기와 그 다음에 작품 보기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하는데, 일반 보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장르상의 특징, 문학 자체의 특징. 작품 보기 뭐라 그러지? 그 작품 자체의 특징이야. 그래서 요거는 크게 아주 도움을 주진 않지만 얘는 진짜 중요하다. 작품 보기를 주었다면 그 작품의 화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상과 정석까지 싹 줬을 거야. 그러면 우린 그걸 애써 찾질 않아. 확인 작업이야, 그냥. 그걸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무슨 말이겠지? 자, 그럼 얘는 뭔 보기를 보니? 근데 보통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고전 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다가 뭘 준다 그래서 일반 보기를 주로 준다 그랬어요. 일반 보기를 주로 줍니다. 얘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한번 갑시다. 삼가 생각하건대. 자,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고요. 자, 보기 정리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서 떳하지 못해도 진정안이 될 것이며, 나아감에 떳떳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물러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안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가 핵심적인 단어네요. 자, 첫 번째, 나아감에 있어서 선비는 나아감에 있어서 떳떳해야 하며, 또한 나아감과 물러남에 있어서도 떳떳해야 된다. 뭔 소리야? 자, 조금 더 보면 다시 뭔가 설명해 주시죠. 나아감에 마땅히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자, 경계라는 건 뭐야? 주의해야 돼,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안 돼가 경계죠. 뭘 경계해야 돼? 바로 이익을 탐하는 것. 이익을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물러남에 있어서는 세상을 잊는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된다. 세상을 잊음을 경계해야 된다. 즉 세상을 잊으면 안 되고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네. 그 다음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일 거예요. 이건 언제나 그렇게 등장합니다. 물러남이라는 건 뭐야? 은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뭐라 그래야 돼? 퇴직한 거? 은퇴? 무슨 말이겠지? 은둔, 은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교 사상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관직에 나갔을 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탐하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고, 관직에서 물러난다면 뭘 주의해야 된다고? 물러났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네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유교 사상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뭔지 알 것 같아. 보통 고전 작품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은둔자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친화. 자, 은둔, 물러남이다. 그러면 주된 정선 뭐가 많이 나와? 자연친화가 많이 나오지. 자연친화가 많이 나오면서 그 자연친화는 뭘 주의하라 그랬어? 바로 세속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났는지, 미련이 나타났는지, 세속에 대한 걱정, 충성, 유교적인 덕목이 나타났는지 항상 요거 체크하고 요거 가지고 비교하거나 묻는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다고. 오케이, 그거 물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야, 보기에서. 됐자?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작품 지난 시간에 살짝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작품, 가작품하고 문제 일단 떨어버립시다. 자, 가작품 먼저 갑니다. 자, 가작품은 유산가라고 돼 있어. 유산가는 뭐야? 유산가. 제목은 유산가인데, 자, 제목은 유산가. 자, 한자를 보시면 한자가 나와 있죠. 논다는 거야. 이거 산이지, 산. 마운틴. 산에서 논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논다는 얘기야. 오케이. 산에서 놀기 때문에 대상은 산이고 내가 즐기는 거지. 산을 즐김. 그리고 얘는 양반들의 가사라기보단 작자가 없어요. 가사라는 양반들의 장르를 서민층에서 갖다가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비는 그리고 하여간 자연친화에선 내가 자연친화에선 뭘 보라 그래서 자연친화적 작품에선 뭘 보라 그랬지? 그냥 사물을 보면 된다 그랬어.
사물을 툭툭툭 따라가다가 1, 2, 3, 사물들 넘어가다가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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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짝 뭔가 차이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물들이 나오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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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끝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세속에 대한 거부나 미련이 전혀 없고 자연 친화에 대한 정서만 드러낸 작품이 되는 거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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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가 아 이거 봤더니 임금님 생각나요. 이렇게 되면 뭐야? 유교적 덕목 실천 충성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세속에 대한 걱정 세속에 대한 미련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항상 그 틀로 읽어주면 된다. 깼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물이 뭐야? 제비는 물을 차고 그 제비 잡는 거야. 그냥 제비 딱 잡고 보는 거야. 제비는 물을 차고 날아간다는 얘기겠지. 기러기는 그 다음 두 번째 사물 기러기는 물이 지어서 하늘에 높이 떠서 두 날에 훨씬 펴고 펄펄펀. 자 어렵지 않아요. 물이 지어서 떼거리로 하늘에 높이 떠 올라서 두 날개를 훨씬 펴고 아 훨씬이란 단어 모르겠어요. 이거 이상해요. 그런 거 필요 없지.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우린 버려. 됐지? 버려. 그 다음에 펴고 두 나래가 뭐예요? 나래가 뭘까? 날개일 거 아니야. 그치? 저 확신이 없어? 그럼 버려. 저 뭐 하면 돼? 기러기 물이 지어서 하늘에 높이 떠서 거시기 하고 하면 돼. 새가 하늘에 높이 떠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날아다니는 것밖에 더 있어. 됐잖아. 그럼 뭐 넘어가면 돼. 펄펄펄 아이고야 뭐가 나왔나? 따단 음성상제 나왔지. 됐지? 음성상제 벌써 나왔지. 그럼 하나 지운다이. 펄펄펄 백운간의 얘는 상태.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그 펄펄 날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한 것 같지? 시각적인 거. 구체적이면서 훨씬 생동감 느껴지죠? 백운간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어이 갈까? 슬피 운다. 천리 머나먼 강산. 그러니까 기러기가 철새니까 오케이 계절이 변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가는데 아이고 너무 멀어 언제 가지? 하고 기러기가 어떻게 할까? 아 맞다. 기러기는 원래 기러기 울음소리로 흉내내는 걸 끼락끼락 하고 가겠지. 끼락끼락 하는데 그 소리가 엄청 슬프게 들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기러기 멀리 가면서 슬픔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거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거 주의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거 하잖아. 그치?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 여기서 또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감정이입은 내가 3단계. 첫 단계 뭐라고 했어? 사물이 등장한다. 두 번째, 그 사물이 정서를 갖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세 번째, 그 정서나 상황을 그대로 화자가 공유한다. 화자와 유사한 정서이거나 화자와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감정이입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화자의 감정을 사물에 집어넣는다 이 뜻이거든.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사물 등장 기록이 등장 됐지? 정서가 있니? 있어 슬픔 됐지? 그럼 이게 감정이입이 되려면 마지막 조건만 충족시키면 돼. 뭐? 화자가 슬프니? 이거거든.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나? 근데 화자가 슬프면 얘는 딱 감정이입. 화자가 안 슬퍼? 그럼 감정이입 아님. 그냥 기러기가 먼 길 가느라고 지쳐서 힘든 걸 그냥 표현했을 뿐.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먹었지? 자, 요것도 주의해야 돼. 여기서 보면 일단 미리 얘기하면 화자가 유사하냐? 이게 없거든. 화자가 지금 자연을 즐기려고 신났지 절대로 정서적으로 괴롭지 않다고. 내 말 알았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거 가지고 기러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하면 애들이 많이 넘어간다고. 알겠어? 요거 넘어가기 쉬운 거니까 나온 김에 감정이입을 한번 정리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뭐 한다고? 자연 친화니까 사물만 가는 거야. 제비가 날고 있어요. 기러기 슬프게 날고 있어요. 먼 길 가느라고 힘든가 봐요. 끝. 자, 그 다음에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따단. 자, 원산. 멀리 산이 보여요. 그 원산은 어떻다는 거야? 첩첩 쌓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물 태산도 역시 중첩돼 있어요. 주춤거려요. 그 다음에 기암은 층층. 아하, 기암절벽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기암절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층층. 장송은 낙낙. 장송이 큰 소나무가 있어요. 이것만 주목한다고. 장송, 큰 소나무. 뭐 걔네들에 대한 독특한 얘기가 없어.
그냥 있는 거야. A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 뭐 한다고? 흥겹게 춤을 추고 있어요. 흥겹게 춤을 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똑같이 사물이 있습니까? 1. 개 감정 있어요? 5. 2. 됐어? 이해됐어? 그렇다면 화자도 흥겹습니까? Yes. 그럼 감정이. 무슨 말이겠어?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댄스, 춤. 흥겹게 춤을 춘다. 이것까지 싸. 의인화 된다 안 된다? 의인화 된다 안 된다? 항상 우리의 갈림길은 뭐냐면 얘를 화류법으로 해야 되나 의인법으로 해야 되나가 갈림길이야. 오케이. 자, 화류법으로 하는 건 언제 화류법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 움직이거나 살아있지 못한 녀석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 무슨 말해서 바위가 달린다. 이런 거. 오케이. 그 화류야, 화류. 의인법은 항상 뭐라 그랬어? 사람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사람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생각한다. 오케이. 감정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표정. 그것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런 거 인간 말고는 할 수 없다 그랬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의인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 그냥 의인화는 쉽게 얘기하면 뭐야? 사람만 하는 거. 그럼 댄스. 사람만 하는 거네. 대충 의인법 되겠네. 됐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자, 시적 화자가 흥겨울 거 뻔하니까 감정이입도 되고, 그렇지? 흥겹게 춤을 추는 정서와 춤추는 인간적인 특징이니까 의인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폭포수로 넘어가는데, 폭포수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폭포수. 다음 3번은 폭포수네요. 폭포수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가는 동안 계속 멀다 원에서부터, 그치? 소나무까지 화면이 어떻게 돼 있어? 화면이 지금 얘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이동 그대로 맞는 말이었지. 자, 바라보는 사물이 첫 화면은 먼 산이 이렇게 보였잖아. 근데 마지막 화면은 뭐야? 큰 소나무가 있지. 이렇게 소나무가. 그럼 이건 뭐야? 원경에서 따란 근경으로 갔다. 이거 가능하지. 이것도 가능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정서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물어야 전개 방식밖에 표현상의 특징 전개 방식밖에 못 묻는 거야, 이 작품은. 이해됐어? 근데 나온 김에 어차피 우리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자주 묻는 거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또 정리해주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자, 그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폭포수로 가보자. 폭포수 제일 말이 많아. 폭포수. 폭포수는 층암 절벽에 폭포가 있는데 콸콸 하고, 자, 음성상조 계속 나오네. 수정염을 들이운 듯, 수정의 발을 들이운 것 같은 모습. 자, 비유적 표현이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수가 수정 구슬로 엮어 만든 커튼, 장막, 발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 나왔네. 자, 뭐뭐한 듯 됐으니까 비유적 표현. 우리가 선택지 하나 또 지울 수 있게 됐죠. 자, 이 골물이 주룩주룩, 저 골물이 쌀쌀. 이 골짜기의 물이 주룩주룩 쏟아지고 저 골짜기의 물이 쌀쌀 쏟아지고 열의 열 골짜기의 물이 한데 합수하여 합쳐져서 어디 가서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천방지축 생각하시면 돼.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솟구치고 흘러다니는 거. 부풀어 오르고 평평해지고 폭포물이 가지가 되고 방울이 되고 저 건너 병풍석으로 막 흐르다가 상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바위까지 빵 때리고 뭐 이런 거겠지 뭐.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과 같이 또 비유적 표현 나왔네. 됐지? 이 녀석이 막 역동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하나하나 뭘 정리하려고 했을 필요 없고 폭포수 잡았으면 끝.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역동적인, 무엇을 통해서 음성상징어가 많이 나옴.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역동적이다 하다가 비유적 표현, 그냥 비유적 표현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은옥과 같은 모습이고 은과 옥과 같은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 있으며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이 아니냐. 결론. 자, 결론이야 이건. 자, 뭐 한 거야? 제비가 날고 기력이 나는 이 깊은 산, 멀리 산 보고 태산 보고 기암 보고 소나무 보고 신나요. 폭포 보니까 더 신나요. 결국 이곳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산 전체에 대한 마무리, 유산, 내가 바라보고 놀고 있는 이 산의 전체 마무리,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이 아니냐. 이곳은 바로 소부라는 사람과 허유라는 사람이 문답을 나누던 바로 뭐다? 기산이라는 산, 영수라는 물과 같은 곳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기산영수는 어떤 곳인데? 바로 뭐? 유토피아, 이상향,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신선 같은 사람이 사는 곳, 은둔자가 사는 곳. 그 은둔자가 바로 뭐야? 소부랑 허유라는 사람이야. 알겠지? 허유란 사람이나 소부란 사람이나 욕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연 속에 머무는 것을 즐겨하였고, 어느 날 내 왕위를 갖겠소 허유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더러운 얘기하고 있는데 나 욕심 없어. 무슨 말이었어? 이 사람이 뭐였더라? 허유가 뭐였지? 누가 뭐 줬는데? 바가지였나 뭐였나? 하여간 뭐 그런 것 소유조차도 어디에 딱 걸어놓고 그게 떨어질까 봐 걱정스러운 걸 느끼는 순간에 소유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를 낳는구나.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사람인 거야. 근데 너무나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고 욕심이 없으니까 왜? 보기에서 봤었던 뭐가 있었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관직에 나가야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야, 너 나 다음으로 왕 좀 할래? 하고 왕이 찾아서 말했어. 그랬더니 허유가 이런 젠장 더러운 이야기다 하고 귀를 씻은 거지. 세속적 욕망이 전혀 없는 아저씨. 예대사. 그때 소부는 이름처럼 속 끌고 온 거야. 속 끌고 와가지고 소한테 물을 미기려고 하다가 얘가 그 더러운 얘기를 듣고 귀를 씻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소한테 이 더러운 물을 먹이지 않겠다 했었던 그 물이 바로 어디냐? 영수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고사를 알아야 되냐? 뭘 알아? 알 필요가 뭐 있어 이까짓 걸. 중국 얘기 우리가 알아서 뭐해. 우리 역사도 잘 몰라줄 건데. 자,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머릿속에 딱 뭐만 집으면 돼. 소부허유 기산영수 나오면 아하 이상향 유토피아 떼서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그럼 머릿속에 얘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제비가 날고 기러기가 나는 멀리 있는 산들이 대단하고 바위가 대단하고 소나무가 대단한 그곳에 폭포가 정말 역동적으로 멋지게 흘러요. 이것은 바로 이상향 유토피아입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 거야. 이해됐어요? 대상과 화자의 정서가 끝난 거야.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 이걸 여러분들이 따다닥 머릿속에 퉁 정리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가는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자아성찰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자아성찰이 없잖아. 됐지? 자아성찰.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 자, 자아성찰. 자아성찰이란 건 뭐야? 성찰이란 말 주의하라 그랬지. 자, 성찰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 성은 반성이요. 찰은 살펴봄이라 그랬어. 근데 아그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반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반성만 생각하는데 반성이 희미하거나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성찰이 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올해 열심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언어를 만점을 맞고 원하는 대학에 드등 갔어. 그리고서 올 1년을 소주 한 잔 딱 마시면서 나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지? 그때 거기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말이야. 더운데 내가 애쓰고 말이야. 대단했었지. 이거 뭐야? 성찰이야. 그리고 전혀 반성하는 거 나는 대견해. 난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그것도 성찰이야. 뭔 말 알겠지? 오해하지 말자고. 꼭 뭔가 잘못해야만 성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 자, 어쨌거나 얘는 틀림없이 자아성찰은 없어요. 그러면 1번은 빵 날려버리는 거지. 그냥 바로 날려버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요거는 달리가 붙게 되면 뭐와 달리 이렇게 붙게 되면 내 경험상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데 이 뒤집는 걸 자꾸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봐. 그냥 나는 할 때 나를 읽고 난 다음에 볼 거고, 가는 낭만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어때요? 낭만적.
자, 낭만적인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낭만적 분위기가 뭔데요? 일단 이국적인 요소, 자연,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없음.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이게 왜 낭만적이에요? 따지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점 두고 있는 건 뭐야? 참고서나 자습서에 그렇게 엉뚱하게 써있는 말 가지고 기억하지 말라 그랬지.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간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럼 낭만적이란 사전적 의미고 참고서 틱한 의미고 다 필요 없어. 뭐만 생각하면 돼. 이국적이거나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국적인 건 몰라도 자연을 즐기고 있지. 근심 걱정이 있어 없어? 얘 신났잖아. 그럼 낭만적 성향이 가능하지.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야, 너 재수생이 이렇게 놀아도 되겠니? 뭘 그 걱정이야. 재수 그냥 뭐 대학 떨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난 편하게 살 거야. 아, 이 새끼 되게 낭만적인데? 쓸 수 있는 말이야. 무슨 말에서 이게 없으니까. 그치. 어찌 보면 그때는 낭만적이란 말을 좋게 쓴 거고 실제 하고 싶으면 이런 철없는 자식 이거였겠지. 철없음을 낭만적이란 말로 그럴듯한 좋은 말로 승화시킨 거야. 자, 어쨌거나 낭만은 뭐라? 이국적이면서 자연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그냥 정리가 바로바로 된다. 고민하지 않게 된다. 이게 낭만적이에요? 이게 낭만적이에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내 말 알았어? 이해됐어? 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얘는 맞네. 그 다음 가와 나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지. 우리는 자연에서 비롯된 화제의 감은 오케이. 틀림도 없지. 됐자.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1번밖에 못 지웠는데? 자, 2번, 3번, 4번 살아있고요. 그 다음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 안마. 관조는 가능할 수 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관조. 관조란 말은 또 뭐라 그랬어? 거리를 두고 바라봄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원산, 태산을 바라본다, 이 정도는 관조일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거만 보면 부분적으로는 관조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자연일 때, 자연물과 친화일 때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자연 친화일 때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는, 자, 여기 산이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저 집이 있어, 집이 있어, 여기. 여기 딱 앉아가지고 딱 바라보면서 술 한잔해. 술 한잔해. 이거 뭐야? 관조야. 무슨 말이겠어? 저기 보시게, 저 산을 보시게,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술 한잔해서 술 마시고 그냥 기가 막히구만. 관조적이요. 거리를 뒀으니까. 무조건 거리니까. 관조는 거리니까. 근데 얼간히 취해가지고, 여보시게, 우리 저 산에 가서 노세 하고 따라따따따 올라가서 이 폭포 좀 봐. 야, 옷 벗어 들어와. 와, 시원하다. 이러고 있으면 뭐야? 관조 아니야. 그 안에서 즐기는 거야. 얘네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여기 가서 안에서 즐김. 그럼 관조 아니야. 즐기다 보니까 이보시게, 내가 물고기가 된 것 같네. 뻐끔뻐끔 이러고 놀고 있어. 그럼 뭐야? 그건 무라일체. 단계 이해됐지? 거리 두고 바라보는 자연 친화 있을 수 있어요. 관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즐기는 자연 친화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뭐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에서 즐기기 자연 친화. 그 다음에 최고의 경지 뭐야?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 무라일체까지 갈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여기 있잖아, 지금.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잖아, 폭포에서 보면서. 됐지? 이것저것 보고 돌아다니고 있고. 됐죠? 유산, 산에서 놀고 있으니까. 얘는 관조 안 되고요. 관조가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의미를 근데 관조가 갈등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야.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해. 가만히 있어. 관조하면 이게 부분적으로 관조인데, 이거. 아, 이렇게 냈다가 애들이 뭐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이의제기가 심하면 어떡하지? 에이, 한마디 더 넣어. 뭐 넣은 거야?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따싸. 의미 탐구했어? 그냥 좋다는 얘기지.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 그러면 여기, 자, 여기 또 얘기해 볼게. 자, 의미를 탐구한 것에, 자연물의 의미를 탐구한 것에 대표적인 예, 관동별곡이 있었어. 관동별곡 뭐 나오는데? 이 기운을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아하. 내가 자연이 된 줄 알았더니만 이 산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된 건 줄 알았더니만 유정도 유정할사 의미가 있구나.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의 정기를 타고 나서 인거를 만들라는 그런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랬을 때 뭐야? 의미 탐구 가능하지. 의미 탐구가 가능한 예.
야, 근데 이거 내가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선가 했던 것 같지 않아? 관등별거 우리 했잖아. 내가 어느 학원에서 어느 수업에선가 내가 인강에도 어디선가 분명히 했을 것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아닌 모양이네. 너희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근데 궁금하면 뒤져봐라. 선생님의 흔적은 어디든 남아있으니까 뒤져봐라. 오케이. 자, 그런 거야. 이거 좀 따라왔냐? 의미탐구? 그런 거 했을 때 의미탐구야. 자, 됐지. 끝. 자, 그럼 다 됐어. 자, 그럼 뭐가 남은 거야? 1번, 2번, 4번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해볼까? 시선 이동에 따라서 시선을 전개하고 있다. 어때? 맞지? 왔다 갔다 사물이 쭉 열거되지. 대꾸를 활용해 니든가 만데 이건 웬만하면 무조건 있는 거라 그랬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축, 원산, 태산, 기함, 세뚜, 첩첩, 주춤, 층층, 세뚜. 이렇게. 무슨 말 이야기했어? 주술관계. 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아까 확인했었고, 역설 역시 없었네요. 의성, 의태 엄청 많이 나왔고. 떼었지. 자, 그러면 4번 다 빡 끝났지. 자,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한 거, 나 작품을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어려운 설명들은 다 끝났고, 복잡하고 많은 얘기는 끝났고요. 자, 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자, 나 작품은, 자, 일단 사실은 내가 아까 순서상으로 보기를 봤잖아, 보기를 봤으면 먼저 나 작품을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 제목이 뭐야? 만흥, 윤선도. 만흥. 흥겹다는 얘기 같은데? 됐죠? 흥이 가득한,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자, 갑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첫 번째, 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따단. 자, 산수간 바위 아래, 즉, 뭐야? 자연 안에 띠집을 짓노라. 그래서 띠집을 짓겠다. 띠집을 짓는다 했더니만, 띠집은 뭐야? 당연히 초가죠, 초가. 초가집. 초가집이니까 좋은 집, 나쁜 집, 별로 좋지 않은 집을 짓는다 하니. 나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따단, 자, 남들은 뭐야? 이것을 웃는다. 이 웃음은 당연히 무슨 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겠지. 조소. 오케이? 야야야야, 너 그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고 고작 산속에다가 인마 초가집 짓고 살라고 너 그렇게 고생했어? 돈 다 어쨌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비웃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자, 어리고, 어리석은. 그 다음에 샤암. 이거 밑에 있죠? 샤암.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시골뜨기. 어리석은 시골 사람 화자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 분수에 맞는 것. 이 띠집이 분수에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분수에 맞음. 초가집이 내 분수에 맞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뭐야? 안분지족. 나는 안분지족하고 사랑이야. 이런 얘기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야, 남들의 시선을 여기다 드러냄으로써 내 안분지족의 태도가 더욱더 부각되게 만드는 거지. 욕심 없음이 드러나는 거지. 됐지? 욕심 없음. 욕심이 없음이 강조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끝. 됐지? 욕심 없음이 강조되고 있다. 끝나버렸어요. 됐지? 자, 두 번째 작품 볼게요. 두 번째.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아하 비슷하네. 띠집이나 보리밥이나 보리나 나물이나 다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살림을 얘기하는 거네요.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까지 논이노라. 그래서 바위 끝 물가? 그 자연이지 뭐. 자연 속에 논다. 끝. 요거 먹고 자연 속에 논다. 자연 친화, 안분지족 다 드러난 거고,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이시랴. 그 남은 여남은 일. 남은 그 남은 그 밖에 그 밖의 일이야 부러움이 없어요 이 얘기지. 자, 그러면 당연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이라도 먹고 자연 속에서 논일고 있어요. 그 밖의 일들은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밖의 일들은 당연히 뭐가 될까? 세속의 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안분지적 욕심 없음 그대로 똑같아.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세속의 일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 드러났다라는 게 이게 주의할 일이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들어갑니다. 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서. 내 성품이, 나의 성품이 게으르다. 그걸 하느님이 아셨어. 하늘이 조물주가 알았어. 인간 만사 한 일도 아니 맡겨. 이게 연결되네. 인간 만사, 세속의 모든 일을 단 한 개도 맡기지 아니하고, 세속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다만당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다툴 사람 없는 강산, 그냥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뭔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인간 만사와 자연을 지키는 일 사이에는 대립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께서는 내가 너무 게으른 놈인 걸 알고 이걸 안 맡겼어. 이거 맡기지 않고 대신 너 이거나 시켰나?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역시 자연 친화적 삶이며 안분지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연 친화적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얘가 대립이 되면서 나는 근원적으로 성품이 게을러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역시 세속적인 일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네.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다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경쟁이 없는 것이지. 경쟁이 없다. 그래서 얘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작품 중에 어느 작품하고 연결되냐면 자, 뭐지? 소 빌리러 가는 이야기. 누항사에 보면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는 소유주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 빌리려면 내가 뭘 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나중에 뭐야? 아이고야, 이건 난 아닌 갭이다. 나는 그럼 주인이 없는 자연이나 즐기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지. 똑같죠? 그러면 그때 화제의 정서와 일치되는 작품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문학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강산이 좋다는들 내 분으로 누웠겠느냐? 자, 뭐야? 여기 다시 받았어. 자연을 지키라고 했다. 이게 내 분수에, 자연 지키기가 내 분수에 맞는 일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임금의 은혜를 더욱 안오이다. 여기까지 가면 임금님이 이 작품을 보시면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 그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다 거부하고 말이야. 자연 속에서 아주 그냥 지잘났어. 이놈의 새끼.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내 분수로 가능한 일일까 해놓고 바로 뭐가 넘어가?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임금이 혜택을 주셨으니 내 분수에 자연을 지키면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다. 이런 얘기지. 우리 이런 거 많이 써. 요즘 잘 지냈어요? 아유, 덕분에. 물 10년 만에 만났는데 덕분이요.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우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무슨 말겠어? 그러면 임금님 덕분에 제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세속에 그다음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승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래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임금 은혜 덕분에 내 분수에 안 맞게 나는 자연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하여 결국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갖고자 해도 하울 일이 많다. 갚고 싶다 했으나 그것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네. 방법이 없네. 방법이. 슬쩍 오바해서 해석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슬쩍 오바해서 갖고 싶지만 그게 쉽진 않네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임금님의 표정을 바라보는 거지. 혹시 나 불러줄래나? 나 좀 써먹어봐요. 내가 잘해볼게요. 이런 거지. 어찌 보면 살짝 세속의 미련이 있고, 근데 요거는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막 추리해 본 거고,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긴 딱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유교적인 덕목, 그렇지? 임금에 대한 충성,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됐자?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 자, 자연 속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 했더니만 그 의미를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마음에는 내 분수에 딱 맞는 게 이런 띠집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보리밥 풋나물이나 대강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끝 물가 자연 속에서 실컷 놀아요. 그 밖에 세속적인 일들은, 세속의 욕망들은 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 성품이 게으르다 보니 하늘이 그걸 미리 아셔가지고 인간 세상의 일들은 하나도 맡기지 않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자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내 수준에 이걸 여기서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다 임금님 은혜지요. 더욱더 그 은혜가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 은혜를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임금님 기회 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남긴 거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우리가 지웠고요. 2번. 나는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계절 변화 전혀 느끼지 않았지. 시간을 항상 체크하라는 거를 체크했는데 체크 안 했으니까 우리가 땡 날아가고. 애상적 분위기, 아니지. 자연 친하니까 애상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자연에 비롯된 화제의 감흥 맞죠? 이건 100%죠? 관조적인 자세로 의미 탐구, 이건 아까 지웠으니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정답 4번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알맞게 먹고 실컷 논다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 오케이.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이죠. 그 밖에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그렇지. 세속적인 거니까 내가 경계하고 있는 것,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죠? 성품이 게으르다고 한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지. 성품이 게으르다고 한 건 뭐야? 나는 세속적인 것 말고, 인간 만사 세속적인 것 말고 자연을 즐기기 위한 속성을 타고났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게으르다는 건 부정적 표현이잖아. 근데 여긴 딱히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됐어? 즉 요건 살짝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나는 욕심이 없다는 거야. 즉 욕심이 많은 것도 부지런해야 돼. 무슨 말 알겠지? 부지런해야지 욕심 채우거든.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물러남으로 인해 다른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당연한 얘기지. 물러났다는 얘기는 세속을 벗어난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거리 둔 거겠지. 임금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지. 보기에 두 번째 얘기했었던 세속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을 경계한다 라는 얘기가 연결이 되죠. 3점짜리 문제인데 뭐 별로 어렵진 않았죠. 됐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지금 내가 많은 걸 쏟아부었어 여기다가. 알겠어? 중간 점검 차원에서 표현상의 특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쏟아 넣었어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잠깐 쉬었다.